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보험 잘 알고 또 잘 보장받고 계신가요? 자, 하나쯤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는 해놨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가입만 해두고 보험료만 내면서 묵혀두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분들 강의 시간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매달 내는 보험료 이상으로 더욱더 알뜰하고 가성비 좋게 보험을 활용하고 또 가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오늘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CI보험은 어떤 보험일까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CI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전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성비 좋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있는 보험 가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얘기하기에 앞서서 보험이라는 것은 앞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그에 대해서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를 간과하시고 젊은 층이나 아니면 이제는 나는 건강에 꼭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를 한번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게 가입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으니 잘 한번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일단 첫째적으로 경험생명표에서 평균 수명의 변동 추이입니다. 그래서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우리나라 보험연구원에서 3년 또는 4년마다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2000년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72세에서 여자는 80세, 이런 평균적으로 수명이 길게 연장이 되면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새로 경험생명표가 바뀌었죠. 불과 저번 회차만 하더라도 81세에서 86세인데 이제는 2년이 연장된 여자는 88.5세, 남자는 83.5세입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좀 더 고령화로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점점 고령화로 되면서 의학기술도 당연히 발전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2년 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면서 조기 발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남녀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사망 확률은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노년층이 돼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평균 수명보다는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 질병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요.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설계사를 통해서 많은 보험료를 부담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거 딱 몇 가지만 드시고 그걸 기준점을 잡으시면은 보험료가 훨씬 가성비 좋고 좀 더 다이어트한 보험료를 산출하실 수 있는데요. 가령 우리나라는 사망 원인이 3대 질환은 단연코 1위는 암입니다. 글씨만 봐도 참 무섭게 생겼는데요. 이 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시는데 암 발생 환자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약
40%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약 한 40% 정도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100명이면은 암 환자들 중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아버지까지도 100명 중에 반절 이상은 보험 가입을 안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안 하기보다는 점점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요건들에 의해서 해약을 한다는 판단이 더 쓰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유, 처음에 자기가 혼자 생활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자녀도 낳고 그러면은 점점 자기에 대한 보험금은 자식한테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고령화되면서 나이에 병에 여러 가지 노출이 되면은 암이 발생되는데 그때 막상 받을 보험금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1위가 사망 확률이 암인 거는 꼭 보험 가입에 있어서 중요한 담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예전에는 보험이 이제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도 2대 질병이라고 뜨는데, 보험도 점점 발전을 합니다. 발전해서 이제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또는 그 상위 개념인 뇌혈관 질환, 심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포함된 100% 보장되는 허혈성 심질환, 이와 같은 담보들을 많이 갖고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사망 원인을 3대 질환으로 칭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이 있겠지만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암이 단연코 1위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보험가입은 이걸 세 개를 꼭 집중적으로 놓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하면서 있어서 가성비 좋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팁을 몇 가지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적으로는 보험료를 경제적인 수준에서 7에서 약 10% 정도로 측정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령 내가 월급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되면은 보험료는 그에 대한 7% 수준인 20만 원 이하 정도로 잡으시는 게 오랫동안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7%에서 10%를 넘지 않으셨으면은, 물론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이제 조건이 된다고 하면 더 들으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래서 오랜 기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목적을 갖고 필요한 것만 딱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3대 보험, 3대 질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는 당장 그거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짜잘한 보험료, 짜잘한 실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크나큰 질병에 대해서 나중에 간과하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큰 변을 당하기가 마련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목적을 꼭 필요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3대 질환은 꼭 기본으로 장착을 하신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필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뇌출혈이나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100% 보장이 되는 담보는 꼭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질환, 이런 게 담보가 자체가,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꼭 여기에다가 많이 치중을 두지 마시고 1대 1대 1 이 정도로 여기에다가만 치중을 하시지 마시고, 뇌졸중의 1000 아니면 또는 뇌출혈의 1000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질환도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질환 각각 나눠서 넣으시는 게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보장보험료를 100% 넣을 필요는 없다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모든 국민이 거의 가입을 하시는 실손 의료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실손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를 꼭 적어도 이거를 가입하시기 전에 들으시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나중에 병에 걸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병원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앞서 이런 3대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험료는 산출이 되는지 제가 가성비 좋게 표를 짜왔는데요. 일단 연령별로 3대 질환에 대해서 보험료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각각 1천만 원 기준으로 놓고요. 상품은 무해지 상품이 좋습니다. 무해지 상품이 좋은 이유는
이제는 보장에 대해서는 순수 보장형으로 갖고 가야지, 보장에 대해서 해약 환급금이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는 아니고요. 무해지 상품을 하는 이유는 기본 일반적인 보험 상품보다는 약 30% 정도가 저렴합니다. 무해지 상품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무해지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납입 기간 동안 낸 금액만큼의 납입 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년, 납입 기간이 20년이니까 20년 뒤에는 일반 포준체와 똑같이 해지 환급금이 올라간다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20년 동안에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 표준체보다는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하다는 걸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20년 납 90세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평균 연령을 보시면 아까 경험생리표에도 여자는 88세, 남자는 이제 85세인데 90세 이상이 이제 암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대 질환에 걸리시면은 솔직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많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항암 치료나 아니면 이제 진통제 같은 약으로만 의존을 하시다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서 100세까지 꼭 넣을 필요는 없다. 물론 넣으셔도 무방을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가성비 기준을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꼭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20년 나 90세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는지 40대, 50대, 60대로 알아봤는데요. 40대 여성 기준은 한 3만 1,000원 정도에서 남성은 4만 원, 50대 기준은 3만 6천 원에서 5만 4천 원 정도, 60대는 4만 5천 원에서 남성 같은 경우는 7만 9천 원. 이 정도면은 보험료의 기준을 딱 잡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올리고 싶으면은 암이나 뇌혈관을 올리면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뇌졸중이나 마찬가지로 심장질환도 심장질환에만 놓지 말고 그 밑에 하위 버전인 이제 급성심근에서 또 넣어주시는 것도 현명한 보험 가입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2대 질병보다는 단연코 1순위가 앞서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3,000, 유사암을 1,000으로 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기준은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제가 산출하는 거고요. 생명보험사를 안 한 이유는 이 암에 대해서 생명보험사는 유방암이라든가 이제 남녀 샘식기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이렇게 세 가지가 소외감으로 빠져 있습니다. 소외감으로 빠져 있다는 거는 이 세 가지의 암이 걸리면은 가입 금액의 약 한 30% 정도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600에서 900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손해보험사, 일부 빠져있는 손해보험사도 있지만은 웬만한 손해보험사들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일반암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꼭 손해보험사를 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사암을 1천만 원으로 하는 기준은 지금 여러 가지 손해보험사들이 상품이 좋게 나왔습니다. 암진단금 3천이면은 유사암도 3천까지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이제 4월 30일을 맞고 5월에 개정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몰라서 일단은 30%인 약 1천만 원 정도만 넣어서 제가 이제 보험료를 측정을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40대에서 60대까지 보험료를 산출했는데 33만 5천 원의 여성이 40대이지만은 남성은 4만 4천 원, 50대는 4만 원에서 남성은 5만 9천 원, 60대는 4만 4천 원에서 8만 원. 이 정도는 저렴한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플러스로 특약이나 담보를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약이나 담보 같은 경우는 골전이나 화상 진단비라 아니면 이제 갖가지 입원이나 수술비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병원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암, 뇌, 심장에 대해서 7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특약 담보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더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 없으신 거는 실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3대 질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서구적인 식습관하고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많이들 생깁니다. 예전에는 노년층에 생겼다고 하면 지금은 30대 초중반부터도 당뇨를 앓고 있거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같은 그러한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질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합병증으로 오기 때문에 그 합병증이 암이나 뇌 심장 쪽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꼭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일반 보험 가입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설사 들은다 해도 까다롭거나 아니면 할증이 붙어서 일반 보험처보다 어차피 보험료는 좀 더 큽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기준을 보험료를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유병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이 있으시면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라는 조건에 해당만 되면은 해당이만 되지 않으면은 보험 가입이 쉬운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나 아니면 추가 검사, 기존에 있던 병 말고 또 하나 재진단이나 재검사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발생을 하실 의사소견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없으면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5년 이내에 암 이력만 없으시면은 유병자 보험 플랜은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게 대해서 유병자 보험도 제가 연령별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암하고 뇌혈관, 심장질환 각각 1천만 원씩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여 유병자 보험에서도 무해지 상품은 당연히 있고요. 무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20년 납 90세 기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았고요. 그래서 여성분 4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45,000원, 남성분은 57,000원 쭉 와서 60세 같은 경우는 7만 원.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12만 원. 이 60대 구간에서는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 정도로 발병 확률이 많기 때문에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높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청자분께서 많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겁니다. 아니면 경제적 요건이 되면 당연히 가입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건이 좀 안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60세부터는 20년을 내야 되면 80세까지 내야 됩니다. 이러한 데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들도 많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병자 보험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병자 보험이 나왔을 때는 325에 해당이 되면서 2번 수술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수술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 진화된 거로는 진단금을 3대 질환은 진단금을 넣을 수 있는 대신에 갱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비갱신의 무해지까지 나오고 325에 해당되는 다 가입이 되는데 이거조차도 해당 사항이 다 있어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타 보험사의 이제 손해보험사인데요. 딱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또 이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이거는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밖에 측정이 설계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라도 안 돼 있으시면은 안 되고 가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안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것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보험료 산출은 1년만 보는 유병자 연령별 보험료인데요. 10년 납 10년 갱신 상품밖에 없고요. 이건 무해지나 저해지 갖고 이 상품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50대, 60대, 70대로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100% 차지하는 보험보다는 좀 더 하위 보장을 해주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 각 1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수술이나 입원은 들어갈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했을 때 17,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한데 10년 나 10년 갱신 10년 후에는 이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꼭 유의를 하시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22,000원. 그리고 말 그대로 60세에서 70세인데요. 2만 원대에서 60세, 70세 남성까지는 약 한 79,000원 되면은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유병자라고 해서 꼭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입을 안 하시고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암보험 정도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암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일반이 아닌 간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편으로 암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5년 동안 암 이력만 봅니다. 5년 안에 암만 없으시면 지금 현재 질병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는데요. 그것 또한 무해지 상품이 있고 20년사, 90년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료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여기서도 암 3천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유사암이 900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유사암이 9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거에서도 보험료는 저렴하게 유병자라고 해서 꼭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지 마시고 암 같은 경우는 이거에 5년 안에 해당이 안 되면은 여기에 같은 암 보험도 간편암으로서 가입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합리적인 보험료는 7에서 10% 정도를 산출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시고요. 그것 또한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시면 당연히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이제 필수입니다. 실손 의료비로 충당한 병원비를 충당을 해야 나중에 손해를 안 보시고 그에 대한 경제적으로나마 좀 더 힘든 부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꼭 실손 의료비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이 있다고 해서 꼭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지 말고 심사 보거나 아니면 할증 붙더라 하더라도 실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 실손으로도 충분히 가입을 하시는데 할증 좀 붙더라고 하더라도 실산 일반 실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 실손이 좀 부담이 되시면은 지금 현재 실손도 그만큼 괜찮은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전 5년 갱신이나 3년 갱신 이러한 실손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실손으로 부담이 덜 하시고 오랜 기간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것도 꼭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고 건강할 때 가입을 건강할 때 가입을 해야 그만큼의 보험료를 좀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하는 거지 아파서나 아니면은 좀 더 병력이 있을 때 가입을 하시면 그만큼 보험료는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꼭 건강을 유념하시고 건강할 때 보험 가입을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훈수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자, 보험이 가장 필요하게 되는 나이인 40세 넘어가시는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증권에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보장을 한 번에 넣을 필요가 없고요. 꼭 필요한 보장들만 쏙쏙 골라서 가성비 좋게 가입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증권이라고 하니까요.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365일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CI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이 문의를 주시는 보험이기 때문에 오늘 백주선 전문가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CI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대체 CI 보험 어떤 보험일까요? 네, CI 보험 하면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가입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가장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CI 보험 하면은 어원대로 영어로 크리티컬 일네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에 보장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CI 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인데 그렇죠. 이 CI라는 단서 말이 붙으면서 종신보험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CI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사망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사망하지 않아도 치료하는데 비용을 쓰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선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CI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의 어떤 회사에서는 리빙케어 종신보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I 보험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 CI 보험에서 좀 더 유하게 나온 게 GI 보험이라는 것도 이제 나와 GI 있다고. 보험이라는 것도 있나요? 네, 그래서 CI 보험은 다시 정리하면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같이 내가 사망하기 전에 보험금을 치료하는 데 쓰라고 선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알겠습니다. 크리티컬 일니스,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주니까 뭐 일반 종신보험보다 유리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분들께서 참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좋다, 나쁘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 태생 자체는 굉장히 좋은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단금과는 좀 다르게 진단금을 지급할 때 추가적인 단서 조항이 붙어서 이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복잡하게 약관을 들여다보고 막 하면은 시청자님들께서 더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CI 보험을 이 세 가지 질병, 우리 3대 질병 아시죠? 뇌, 심장, 그다음에 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CI 보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너스로는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노,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먼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먼저 증권을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권을 보시게 되시면은요. 화면상에 무배당 변액 CI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액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종신보험처럼 금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변액 투자의 상품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장을 받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첫 번째 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I 변액 CI 종신보험 2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약들을 보시게 되면은 주계약이고요. 뭐 질병 입원, 그다음에 재입원, 성인병, 재보장, 수술 특약, 그다음에 CI 추가 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증권을 자세하게 보신다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나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기 증권을 가입하고 나서 그 뒤에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입할 때 담당자의 안내만 듣고서 다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주계약에 이제 중대한 질병, 아까 언급했던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는 예. 80% 이상의 80%를 선지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망보험금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80%를 주게 되는 거겠죠. 그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런데 이 증권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보시게 되면은 대개 모든 게 3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밑에 특약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암에 걸렸을 때 뭘 주겠다, 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뭘 주겠다라는 진단금이 없으세요.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랬죠.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보너스로는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노라고 얘기했던 거는 우리 CI 진단금에서 보너스로 내가 진단금을 받고 그 이후에 내가 여기에 CI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치료하는데 선지급하는데 준다고 하면은 좋은데 예. 여기에는 선지급이 없고요.
여기에는 메인이 진단금은 없고 선지급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는 진단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암에 걸려가지고 진단금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내가 뇌와 심장질환에 걸렸을 때는 이 보험에서는 그 이후에 진단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증권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은요. 또 다른 증권입니다. 또 다른 증권을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장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배당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네. 예. 여기 보면은 무배당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CI 종신보험입니다. 예.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주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특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예. 그러면은 주계약이라는 건 사망보험금이겠죠. 정기특약도 사망보험금입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린 증권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에는 뇌출혈 진단금도 있고요. 심근경색 진단금도 있고 암 진단금도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메인으로 진단금이 있으세요. 거기에 CI 진단금이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보험은 예.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CI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특이하게 기본적으로 3대 진단금이 포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CI라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 나는 기본적으로 진단금 3대 진단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받고 그 다음은 CI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보험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CI 보험의 취지에 맞는 좋은 보험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증권을 비교해 보셨을 때 내가 CI 보험을 가입했는데 기본적으로 진단금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CI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지만 첫 번째처럼 기본적인 진단금은 없는데 CI 보험이라는 거 하나에 모든 게 3대 진단금이 녹아져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자꾸 좀 위험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증권을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주셨어요. 자, 지금 보니까요. 뭐 CI 보험이라도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CI 보험은 그러면 3대 질환의 중점적인 종신보험이다. yes or no 한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꼭 아까 보여드렸던 증권처럼 본인의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CI 보험이 이제 간단하게 약관을 들여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중대한이 붙었으니까 내가 거의 죽을 때쯤 되면은 받는 보험 아니야?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예. 근데 이 3대 질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CI 보험은 암에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제가 CI라는 해당되는 내용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수술과 화상은 제가 제외하고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C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암, 뇌출혈, 심근경색에 이제 CI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암이라고 하면은 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CI 보험 암의 거의 말기에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약관을 들여다보면은 일반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진단 받고서 암 진단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CI 보험은 내가 CI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렇게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여기에서 이제 좀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먼저 예. 심장질환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보면 협심증이라고 있는데 CI 보험은 협심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무조건 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나오는데 보통 약관에 보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 충족이 되어지어야지만은 CI 진단금으로 심장질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형적인 심근경색 심전도 변화 이거하고 심근 손상이 특이점 생물학적인 표시자가 나타나는 심근경색증을 나타나는 변화를 보일 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이제 CI 보험에서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그냥 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충족이 돼야지만 CI 진단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뇌질환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뇌질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뭐 심장 뇌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았을 때 예. 우리는 그냥 진단받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 단순한 뇌졸중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입된 보험이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는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CI 보험은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된다는 예.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가 25% 이상이 나왔을 때 이제 CI 보험금에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5% 장애가 어떻게 판단되어지느냐? 요거는 보시면은 우리 장애분류표에 보시게 되면은 예. ADLS라는 제한장애 평가표가 있어요. 그거는 약관마다 다 있으신데 이것들이 어떻게 평가가 내려지자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일단 보면은 내 쪽에 장애가 오면은 이동하시는데 불편한 게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배변, 그 다음에 목욕,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거. 이런 크게 다섯 가지를 분류해가지고 예. 여기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냐 안 되느냐가 따라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뇌와 관련된 질환에서는 25% 이상의 장애 상태가 남아야 된다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예요, 그게? 그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 동작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4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뭐 휠체어나 이런 도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20% 장애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 동작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예. 그러면 20% 장애율이 나왔다고 하면은 25%에 해당이 안 되니까 CI 진단금을 못 받을 수 있죠. 굉장히 받기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약관을 들여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CI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 내가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단서 조항이 더 붙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고 못 받고 하는 내용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CI 보험, 특히나 암에 좀 집중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대 질환 준비를 CI 보험으로 했다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CI 보험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복잡하게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 내가 죽지 않아도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데 쓸 수 있게끔 선지급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CI 진단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이후에 전체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물론 납입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납입 면제가 없겠죠. 이 이야기는 돈을 다 냈으니까 그 이후에는 납입 면제 혜택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당연한 거겠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CI 보험에도 보면은 갱신형 특약이 있을 수 있고요. 비갱신형 특약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주계약이라는 부분 납입이 끝나거든요. 근데 갱신형 특약은 계속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다 내가지고 주계약은 끝나는데 갱신형 특약을 돈을 계속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이 끝났으면은 그 이후에 특약, 갱신 특약도 납입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고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CI 진단금은 이 세 가지 질병 중에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내가 각각의 진단금을 설정한 거랑은 다르게 한 번 세 가지 중에 질병 중에 한 번이 지급이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와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크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시고 본인의 증권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백지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CI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CI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은 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지만 나에게 맞는 증권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거나 보험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예,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보험을 갖고 있는데 예. 상담 좀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본인분 증권을 좀 상담을 원하시는 거죠?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3세. 40대 초반이시고요. 네. 보험 점검 그러면 처음으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예. 보험료가 지금 보니까 20만 원 후반대입니다. 보험료 부담은 좀 어떠세요? 좀 많죠. 부담은 애들 되지만은요. 있고 그래도 그러니까. 보장 잘 받으면 좋잖아요. 예. 특별히 신경 쓰시고 싶은 보장이나 혹시 아프시거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가족력도 따로 없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백주선 전문가님께 보험 잘 가입돼 있는지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ING생명의 파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5년 갱신 상품 준비해 주셨고요. 오렌지라이프에서는 암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의 실손보험을 3년 갱신 상품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을 확인해 보죠.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고요. 40대 초반에 건강하신 남성분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보험 점검 백주선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파워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이세요. 그리고 20년나 80세 만기인데 이제 특약들은 5년마다 보험료가 이제 갱신돼 가지고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렌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ING랑 같은 회사인데 이제 회사명이 바뀌었죠. 오렌지 라이프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근데 요거는 70세 납으로 이제 보장은 종신토록 되어 있는 암보험을 가입해 계십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에 20년 납 3년 갱신 후 실비보험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자녀분들 있으시죠? 예. 네. 혹시 학교는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나요? 7살하고 5살이요. 네. 아직 예. 어리네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 일단 하나하나 짚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이 돼 있으시고 재사망 1억, 암진단자금 2천, 암입원비 10만 원, 암수술 200, 뇌출혈, 심근경색 각각 3천만 원 돼 있고 입원 수술 특약도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ING의 파워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보장으로 보면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1억이 들어가 있는데도 보험료도 그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정기특약이라는 거하고 종신하고 나눠가지고 1억을 맞추셔가지고 보험료는 과하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오렌지 라이프에는 이제 암진단 자금이 좀 부족하시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진단금을 3천만 원 정도 추가하신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액암 3천, 암으로 사망했을 때 3천만 원 들어가 있으세요. 이것도 보험료가 8만 2천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메리츠의 이제 실손보험으로 이제 실손 특약과 뇌졸중, 심근경색 특약이 있으셔가지고 한 5만 5천 정도 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보험을 들여다봤을 때는 아직 자녀분들이 좀 어리시기 때문에요. 저는 가장의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물론 이 사망보험금이 이제 종신토록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약간의 저도 이제 물음표이지만은 일단은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는 반드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정기특약과 종신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으세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담보들도 다 찹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 이제 특약들이 5년마다 갱신되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보험을 이제 변경해라 이런 거는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 5년 갱신되는 특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구나라는 감안을 하신다면 이 보험은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렌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요거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뭐냐면은 일단 납입 기간이 70세 납으로 너무 길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 암 진단금에서 남녀 생식기암이나 전립선암들에 대해서 보장이 좀 소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보장의 범위도 그렇고 또 그리고 금액이 또 70세 납인데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변경을 하셔가지고 좀
이제 털어내시고 새롭게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생각했던 것보다 5만 5천 원이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혹시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감액하셔가지고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보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암이나 이런 거는 충분한데 뇌나 심장 쪽에는 좀 진단금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보험료보다는 조금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렌지 라이프의 이 암보험을 좀 정리하시면서 보험료가 좀 인상되지만 예.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손해보험사에 암진단 자금을 한 3천 정도 넣으시고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만 보장되는 거 말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이제 가입되는 보험으로 좀 변경을 하신다면은 한 13만 8천 정도 되는데 물론 저한테 주신 보험료보다 좀 적게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암보험 빼고는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보완되는 부분 이 뇌나 심장 암 요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진단 자금은 기존에 있는 오렌지 생명에 특약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은 뇌혈관 질환은 분명하게 좀 추가적으로 보험을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잘 들으셨죠? 예, 예. 예,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ING 생명 종신보험 보험료 대비 괜찮대요. 그리고 자녀분들 있으시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실비 안에 혹시 좀 적립보험료가 없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그런데 암보험은 좀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보험은 이제 보장을 좀 잘 받으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보장의 폭을 좀 넓혀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 궁금증 생기실 때 연락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남겨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볼게요. 502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45세의 남성입니다. 현재 아픈 곳 없이 건강한데 당뇨에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 진단비만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윤수 전문가님, 가족력 있으신 분들 준비해두는 게 좋은데 당뇨 진단비만 따로 준비가 가능할까요? 예, 따로 준비 가능한 보험사는 있습니다. 예. 예, 당뇨 최대 한 1,000만 원까지 진단금을 내주는 보험사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당뇨 진단비만 딱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해서 합병증을 좀 더 대비하시고 그에 대해서 좀 보장 범위를 좀 더 넓혀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뇨 진단비에 인슐린 진단비까지 합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뇨로 인해서 심장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풍이나 또는 대상포진 여기서도 좀 짜잘하지만은 그런 담보들도 조금씩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3대 질환도 같이 준비하시면 없다고 하시면은 그것도 같이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당뇨 진단비 따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합병증까지 함께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250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암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게 가입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백지선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이제 암보험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방법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40대 후반부터 50대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25년 갱신이나 30년 갱신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하라고 하면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혹시 문자를 주신 분이 병력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굳이 유병자 보험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병력의 상태에 따라서 할증되지 않는 일반체로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신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현명한 보험 준비 위해서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상담 계속 도와드립니다.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